문제들을 어떤 시오리티컬한 이제 펀더멘탈한 시오리티컬한 관점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이러한 이론들을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프랙티컬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할 주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선 통신망에서 스케줄링을 할 때 특히 어떤 유저들의 채널 정보라든가 하는 것에 전달 시에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을 경우 이때 스루풋 옵티멀 측면에서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이 미래 인터넷을 위한 수학적인 접근이라는 취지에 좀 맞춰서 저는 이러한 스루풋 옵티멀리티, 즉 스테빌리티를 어치브하기 위한 매스매티컬 툴인 리아프노프 테크닉에 관해서 물론 다들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테크닉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임플리케이션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피드백 리덕션이라는 것이 퓨처 인터넷 관점에서는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스케줄링 문제에서 풀 피드백, 리미티드 피드백에서 스루프 옵티멀리티 문제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인 툴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뉴메리컬 이그젠플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드백 리덕션의 이제 문제들 퓨처 인터넷 관점에서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래 인터넷상에서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네트워크 간의 메시지 익스체인지를 줄이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최소화하거나 이런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크로스 레이어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을 시행했을 때 각 레이어 간의 메시지들을, 인포메이션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관한 연구로도 확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피드백에 사용되는 밴드위드스를 줄임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성을 이제 지니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어떤 매스매티컬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퓨처 인터넷을 모델링하는 관점에서 특히 우리가 어떤 스토캐스틱한 다이나믹스가 있는 시스템을 봤을 때, 즉 어떤 Q가 변한다거나 어떤 채널이 시간에 따라 변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그리고 Q 스테빌리티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리소스 얼로케이션에서 최적인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 리아프노프 테크닉에 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발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 풀 피드백과 리미티드 피드백 하에서의 스루프 옵티멀 스케줄링의 시스템 모델 그리고 그것을 매스매티컬하게 포뮬레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셀룰라 형식을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단말들이 있습니다. 총 K개의 단말이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는 각 K개의 유저로 이제 전송이 될 패킷들을 각 Q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케줄러의 역할은 각 어떠한 유저들을 선택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패킷을 다음과 같이 전송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하는 게 스케줄러의 역할인데요. 근데 특히 저는 이제 OFDM 베이스된 네트워크를 생각했습니다. 즉 채널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다음과 같이 두 유저에게 동시에 패킷 전달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무선 채널 단에서 일어나는 확률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모델링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무선 채널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유선 채널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캐패시티가 유선 채널은 항상 똑같다는 거에 비해 무선 채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이 캐패시티를 표현하는 매트릭을 샤넌 캐패시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런 SNR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캐패시티도 변동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성은 이러한 시간에 따라 SNR에 변화하는 현상들이 보통 사용자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사용자를 고정했을 때
어떤 서브 채널마다도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선 채널 모델을 이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온오프 채널 모델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타임 축에 첫 번째 K를 이제 유저 인덱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N을 서브 채널 인덱스, 그 다음에 T를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SNR이 변화했을 때 이걸 딱 잘라서 어떤 거 이상이면은 좋은 스테이트, 즉 온 스테이트, 어떤 거 이하이면은 오프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해서 온과 오프가 이렇게 얼터네이팅하게 변하는 마크오브 체인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뭐 채널이 여러 개라든가 뭐 유저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모델링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매스매티컬하게 뭐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즉 SNR이 어떠한 로어 레인지에 있으면 뭐 채널의 K번째 유저의 N번째 서브 채널의 T점에서 상태를 0, 아니면 좋은 어떤 어퍼 영역에 있으면 뭐 1이라고 뭐 정의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 피드백이나 파셜 피드백에서의 스케줄링 이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 각 유저에게로 파일럿 시그널들을 이제 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유저들은 이 시그널들의 세기를 특정함으로써 각각의 뭐 SNR들의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BS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게 풀 피드백이냐, 파셜 피드백이냐에 따라서 이 CSI는 이렇게 적당히 정의되어야 할 것이,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줄러는 이제 큐 정보와 채널 정보를 동시에 활용해서 어떤 유저에게 어떠한 유저에게 어떠한 서브 채널을 사용해서 패킷을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릴 건 이와 같은 세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수학적으로 쓰고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생각할 것은 우선은 피드백 디자인과 스케줄링 디자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면, 피드백 디자인은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각 유저의 CSI를 결정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풀 피드백이라고 한다면 K번째 유저의 CSI는 총 N개의 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각 자신이 느끼는 N 디멘저널한 벡터로서 어떤 밸류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리미티드 피드백의 경우는 어떤 채널에 대해서 어떤 유저가 피드백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베이스 스테이션이 봤을 때 0인 상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베리어블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피드백 인디케이터 펑션이라는 이러한 펑션 하나 정의해서 피드백을 하면 1, 하지 않으면 0으로 정의한다면 이 앞서 모델을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서 현재 자신의 스테이트 곱하기 피드백 인디케이터 펑션을 곱해서 CSI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피드백 로드를 조절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지금 이 좌변이 표현되는 것이 그런 피드백 인디케이터 펑션을 유저마다, 서브 채널마다 다 더한 값, 즉 총 피드백 로드가 타겟 로드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로우는 이제 타겟 피드백 로드의 어떤 정도로 표현하는 값인데 0에서 풀 피드백까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 디자인도 피드백과 비슷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스케줄링 인디케이터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즉 N번째 서브 채널을 K번째 유저에게 T슬롯에서 할당을 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부가적인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두는데, 이건 뭐 많이 사용하는 과정인데요. 그 각 서브 채널은 각 타임 슬롯에서 오로지 한 유저에게만 할당할 수 있다는 이런 가정을 하나 더 두고 문제를 풀면, 결국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뭐 피드백 알고리즘 만든다, 스케줄링 알고리즘 만든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피드백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JKN과 뭐 스케줄링 인디케이터 펑션 IKN들을 적절하게 잘 잡아서 주어진 목적에 맞게 최적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 연구의 경우에서는 그 최적화하는 목적이 결국 스루풋 옵티멀 입장에서는 이러한 베리어블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델링 쪽
설명을 드렸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수학적인 테크닉인 리아프노프 테크닉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식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뭐 디테일한 것보다는 여기서 의미하는 인투이션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루풋 옵티멀 하다라는 것은 Q가 최대한 스테이블하고 싶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엔 Q 랭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Q 랭스가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Q 랭스가 어떻게 이볼루션 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큐잉에서 뭐 T 시점에서 Q 랭스와 T 플러스 1 시점에서 Q 랭스는 뭐 그 전의 랭스에서 서비스된 패킷의 개수를 빼주고, 그리고 어라이벌이 된 개수를 더해주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Q가 이제 이볼루션 되는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Q랭스가 변화할 때 Q 스테이빌리티라는 것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이런 Q랭스를 네트워크 입장에서 봤을 때, 즉 모든 유저에 관해서 다 더해주고, 그리고 타임 에버리지를 했을 때 이것이 블로우업 하지 않고 파이나이트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스테이빌리티 리전이라는 것은 어떤 에버리지 어라이벌 레이트 벡터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런 어라이벌 레이트 벡터들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스케줄링 또는 피드백 알고리즘이 존재해서 그러한 레이트로 시스템에 인풋이 가해져 있을 때 스테이블라이즈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벡터들을 모아놓은 게 스루풋 리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스케줄러 또는 피드백 알고리즘이 스루풋 옵티멀 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맥시멈 스루풋 리전에 있는 어떠한 벡터를 가져와도 스테이블라이즈 할 수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론적인 이제 얘기들인데, 결국에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스루풋 옵티멀한 스케줄러라는 거는 어떠한 인풋이 들어와도 any 인풋은 아니고 잘 정의된 어떤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Q랭스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운디도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보통 포스터스 크리테리언이라고 하는 이제 툴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는데요. 뭐 마코브 체인에서 파시브 리커런스를 보이는 이제 이퀴벌런트한 방법이 되겠는데, 이런 식들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의미만 말씀드리면, 이런 Q랭스가 이게 지금 Q랭스로 표현되는 어떠한 expectation 함수가 결국엔 함수로 표현된 어떤 이게 차이잖아요. 현재 슬랍과 다음 슬랍에서의 차이. 이러한 드리프트가 네거티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Q랭스가 커질수록 어느 순간에 네거티브 드리프트를 갖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 주게 하고, 올라가면 또 내려와 주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커지지가 않고 어떠한 파이나이트한 랭스를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론들을 사용해서 어떠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1993년도에 타슐라스와 엠프리메티스가 아주 유명한 다음과 같은 이제 세미나 워크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에서 풀피드백을 가정을 하고 스루풋 옵티멀리티만 생각을 했는데, 스케줄링 디자인만 생각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스루풋 옵티멀 하다라는 것을 앞서 포스터스 크리테리언을 사용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이게 간단합니다. 즉 Q랭스와 채널 스테이트를 곱해서 그 값을 가장 최대화해줄 수 있는 유저에게 그 서브 채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매트릭을 우리가 웨이트를 최대를 한다라는 뜻에서 맥스 웨이트라는 스케줄러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 2009년도에 이제 레이 잉이라는 이제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리미티드 피드백 환경에서도 결국엔 앞서의 맥스 웨이트의 형태가 계속 보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식이 복잡하긴 한데, 그 스케줄러도 어떤 웨이트를 최대할 수 있는 스케줄러로 꼽아야 되고, 피드백 디자인을 하는 베리어블들도 어떤 익스펙테이트된 웨이트를 최대화할 수 있게끔 피드백 베리어블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레이잉이한 웍에서는 이러한 스루풋 옵티멀 피드백과 스케줄러의 어떤 형태만을 제시해 줄 뿐 이런 걸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혀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컴비네토리얼 옵티마이전 형태의 프로블럼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워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유저가 2명인 경우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했냐면 스루풋 리전이 피드백 컨스트런트 때문에 줄어드는 스루풋 리전이 어느 정도 줄어드냐 이것을 매트매티컬하게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찾는 일을 했는데 이제 이 일은 이제 오늘 발표해서 저 다음에 발표하실 이용 교수님께서도 같이 조인트로 이제 워크를 한 일입니다. 자세한 이제 이론들은 혹시 관심 있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뉴메리컬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면요. 제일 먼저 이게 투 유저인 경우 스루풋 리전을 구한 건데요. 이런 스타로 표시되는 부분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한 것이고 이것을 바깥으로 한 번, 안으로 한 번 둘러싸는 리전을 저희가 이론적인 값을 이용해서 구한 것과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주 잘 타이트한 바운드를 찾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축은 피드백 로드를 0%에서 100%까지 쭉 변화를 했을 때 세로 쪽에서는 피드백 리전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이제 커브를 그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은 로어 바운드가 되고 어퍼 바운드가 되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그려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50%의 피드백을 줄이더라도 80% 이상의 어떠한 스루풋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론적인 식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보통 공학하는 분들이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드백을 반 정도 드려도 정말 90% 이상의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인투이션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증명된 건 아니었는데요. 저는 이제 수학적인 이론들을 활용해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예상했던 것과 같이 아주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발표에서 무선 스케줄링에서 리미티드 피드백 디자인과 관련해서 스루풋 옵티멀리티를 디자인 목적으로 봤을 때 이에 필요한 수학적인 툴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